네, 안녕하십니까. 조대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 데이터베이스 세 번째 시간으로 정규화 과정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정규화라는 부분 역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여러분께서 이번 시간에 학습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상현상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함수적 종속 관계라는 부분은 다뤄드리고요. 그리고 정규화 과정을 학습을 통해서 정규화가 무엇인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규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공부하고 계시는 5과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데이터베이스다. 자, 그 이유는 데이터베이스는 점수를 획득해야 되는 과목에 속하고요. 그리고 필기를 합격하시고 실기를 공부하실 때도 데이터베이스가 전체 100점 만점에 30점 분량으로 나오는 과목인 만큼 필기 공부할 때부터 데이터베이스를 완벽하게 정리해 두신다면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정보처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편하게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표 역시 여러분들이 이상현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함수적 종속관계와 정규화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시간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열심히 따라와 주세요. 특히 철이라는 학생 열심히 따라와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화면을 통해서 이번 시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될 건데, 화면의 내용이 좀 빡빡합니다. 이 내용은 역시나 실기 공부할 때 제가 한 번 더 강의를 해드릴 부분이긴 하지만 필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상현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상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데이터베이스는 수많은 데이터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들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서 설계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설계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활용하다 보니까 각각의 개체, 각각의 테이블에 또는 각각의 릴레이션에 그 어떤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이상현상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자, 그런 이상현상이 발생하는 큰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 테이블의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형태의 이상현상이 발생하는지 그 예가 세 가지의 이상현상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삽입 이상이라는 부분인데, 삽입 이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완료를 하시고 자, 이런 회원 관리라는 테이블을 만들게 되었다고 가정을 하죠.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듯이 뭐 책방에 또는 뭐 비디오 가게에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 회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예를 들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이 기사 친구 사이트에서 여러분들 회원 가입을 하고 또 수강 신청을 하고 이 강의를 듣고 계시니까 그런 회원 관리라고 해도 되겠죠. 대충 내용을 보니까 속성의 의미 아시겠죠? 자, 아이디라는 속성, 그리고 성명, 주소, 전화번호, 과목명, 수강기간, 할인액. 기사 친구를 예를 들면 딱 좋겠네요. 자, 조대호라는 학생이 아이디가 데니조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고요. 주소가 서울이고 전화번호가 나와 있고, 자, 이 친구는 정보처리라는 과목을 듣고 있다네요. 그죠? 자, 수강기간 2개월이고 5,000원의 할인을 받아서 이제 수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기사 친구 회원이 이렇게 5명이 존재를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 테이블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삽입을 한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신규 회원을 가입을 받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신규 회원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 철이라는 회원이 어떻게 해요? 정보 처리를 따야 되니까 기사 친구 회원 가입을 하겠죠. 자, 철이라는 친구의 아이디가 철이 이렇게 쓸게요. 자, 철이 아이디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이 철입니다. 철이. 자, 이렇게. 자, 주소가 어디 사느냐면 자, 제주에 삽니다. 철이는. 자, 전화번호가 자, 011에 아주 옛날 전화번호를 쓰고 있네요. 자, 과목명은 이제 정보 처리를 따겠다고 이제 정보 처리라는 과목을 입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한번 봐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자, 철이라는 친구가 기사 친구에서 정보 처리 강의를 듣기 위해서 회원 가입을 하려고 회원 가입 사이트 이제 그 클릭을 눌러서 아이디, 이름, 그리고 주소, 전화번호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뒷부분에 수강 신청할 과목을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수강 기간도 입력을 하래요. 그 다음에 할인액도 입력을 받으래요.
자, 철이라는 학생은 긴가민가합니다. 내가 과연 기사 친구의 대우쌤 강의를 들어서 합격할 수 있을 건지 일단 회원가입을 해서 무료 강의를 쭉 들어보고 나한테 맞으면 강의를 신청해서 수업을 듣고 싶어서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과목명을 입력을 하래요. 수강 신청을 직접 하라는 얘기죠. 수강 신청을 바로 해야만 회원가입을 시켜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회원가입 하겠습니까? 아무도 회원가입 안 하죠. 물론 워낙 인기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소문을 듣고 오셔서 회원가입과 동시에 수강 신청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원가입을 해서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지마켓에 회원가입을 해서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주문을 넣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테이블은 문제점이 있는 게 어떤 문제점이 있다? 새로운 신입 회원이 회원가입을 할 때, 다시 말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삽입이 될 때 원하지 않는 부분의 데이터의 입력까지도 만들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테이블은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수강 신청하는 테이블과 회원을 관리하는 테이블은 분리를 시켜줘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테이블을 쪼개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테이블을 분리시킨다. 테이블을 쪼개버린다. 자, 이 개념을 우리가 이따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테이블, 큰 테이블에 어떤 이상현상이 있어서 테이블을 분리시키는 형태의 의미를 우리가 이름하여 뭐라 부른다? 그렇죠. 정규화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자, 정규화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타이틀이 뭐다? 정규화입니다. 정규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공부하고 있다? 이상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여러분 시험에서는 정규화의 어떤 앞서 알아둬야 될 이 이상, 어노멀리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상현상에 대해서 뭐 쉽게 나온다면 다음 중 이상현상의 종류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1번 인셜션 이상, 삽입 이상, 그리고 딜리트, 삭제 이상, 그리고 갱신 이상, 업데이트 이렇게 영어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삽입 이상의 개념 원하지 않는 값들로 인해서 삽입할 수 없는 경우 신규 회원이 가입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수강 신청을 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자, 이럴 경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테이블을 분리시켜야 된다. 정규화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정규화하는 목적은 그쵸. 이상현상에 있는 테이블들을 이상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테이블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정규화다. 반드시 이해를 하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이상? 삭제 이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값들도 함께 삭제되는 경우다. 자,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자, 이게 태윤경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 이 회원을 탈퇴를 시키고 싶어요. 자, 태윤경이라는 학생이 저는 더 이상 기사 친구에 들릴 일 없으니까 회원을 탈퇴시켜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태윤경 회원을 삭제할 경우에 이 친구가 듣고 있었던 과목이 바로 워드 프로세서라는 과목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친구를 지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데이터만 이렇게 삭제가 돼야 되는데 이 친구가 듣고 있는 과목이 하나의 테이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목까지도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자, 워드 프로세스를 듣고 있는 학생이 역시나 수백 명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학생 한 명을 회원 탈퇴를 시켰다고 해서 그 과목 전체가 삭제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뭐야? 여기서 과목명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회원에 대한 정보 부분을 분리시켜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부터 이런 것들을 다 예측하고 설계해서 이 테이블 따로 만들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텐데 처음 만들 때는 사용하다가 발생되는 어떤 문제점을 캐치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겼고요. 그래서 정규화 과정을 통해서 사용하다가 이 테이블을 분리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설명드리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세 번째, 일부의 경우만 갱신되어 정보에 불일치가 생기는 현상. 자, 이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자, 조대호라는 학생의 전화번호를 변경할 때 어느 한 과목만 변경되므로 정보에 불일치가 발생한다. 무슨 뜻이죠? 자, 이 친구는 현재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죠. 왜냐? 아이디가 똑같습니다. 그죠? 자, 이 친구는 왜 두 번이나 있냐면 정보 처리라는 과목도 수업을 듣고 있고 그리고 MOS라는 과목도 수업을 듣고 있죠. 두 과목을 듣고 있단 말이죠. 자, 갱신 이상. 자, 이 친구가 전화해서 저 전화번호 바뀌었습니다. 전화번호가 010이 아니라 010-100이 아니라 010-200으로 전화번호를 바뀌었습니다. 해서 여기 전화번호를 바뀌면 자동으로 여기도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죠? 근데 특정 어느 한 부분의 전화번호만 바뀜으로써 나중에 이 친구한테
이 과목을 불러와서 전화를 할 때는 전화번호가 틀릴 수밖에 없다. 자, 이런 개념에서 일부의 경우만 갱신되어 정보에 불일치가 생기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떤 이상이라 한다? 바로 업데이트 이상 현상, 갱신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상 현상의 종류는 세 가지.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 정확하게 여러분들 의미를 아시고, 이런 이상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테이블을 분리시키는 정규화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이 뜻이죠. 자, 이번 시간 공부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정규화 과정이다. 정규화는 왜 한다고요? 이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규화를 진행한다. 자, 쉽게 이해되시죠? 자, 철이라는 학생 쉽게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정규화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정규화에서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함수적 종속 관계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함수. 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됐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장 싫어했던 과목이 수학이었고, 함수란 말 나오면 머리에 쥐가 나는데, 또 이 정보 처리를 따기 위해서 함수란 말을 들어야 됩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처리하는 학생 특히 잘 들으세요. 우리가 정보 처리를 하면서 함수라는 말이 종종 나오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필기를 합격하시고 실기를 공부하실 때도 함수란 말이 종종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사용했던 그런 수학적인 함수의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만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이 내용도 재밌고 쉽게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수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뭐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한다고 칩시다. 여기 수많은 학생들이 앉아서 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자, 이 칠판을 딱 보는 순간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은 함수란 말 나오고 비전공자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무슨 종속관계, 결정자, 이행적, 다중, 조인 이런 말 나오니까 머리가 아프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느끼는 이 화면을 처음 보고 느끼는 감정하고 제가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느끼는 감정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느껴보세요. 얼마나 이 내용이 쉬운 내용인가. 비단 이 데이터베이스의 이 페이지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보 처리를 공부하는 전반적인 부분들을 쉽게 정리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었어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컴퓨터만 보면 막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쥐가 나고 막 오바이트 하려고 그러는데, 그죠? 근데 막상 수업을 들어보니까 내가 할 만한 내용이구나 이런 느낌이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벌써 합격권에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함수 종속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 우선 첫 번째로 x 화살표 y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x 화살표 y니까 x가 y한테 화살을 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쏘는 겁니까? x가 쏘는 거고, 맞는 사람은 y란 얘기야. 이걸 조금 그 고급적인 어휘로 표현한다 그러면 x가 결정자가 되는 거고 y는 종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x는 결정자가 되는 거고 y는 종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서 데이터베이스에서 항상 테이블을 이용을 했었어요. 자, 여기가 id라는 속성이 있고 여기가 이름이라는 성명이라는 속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사람 id가 데니라는 id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 이름이 조대호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기사친구에 전화를 해보세요. 자, 기사친구에 전화를 하면 뭐부터 묻냐면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일단 먼저 묻습니다. 그죠? 기사친구의 직원이. 그러면 누구누구입니다 하면 그 이름이 그 사람만 유일하게 갖고 있는 값이라면 더 이상 묻지 않고 그 이름에 대한 어떤 정보에 대한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을 답변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 조대호라는 이름 좀 흔할 것 같아요. 그죠? 뭐 야구선수 이대호도 있고 좀 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말하니까 기사친구에 회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 중에서 동명이인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사친구의 직원은 다시 뭘 묻습니까? 아이디를 묻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기사친구에 처음 전화했을 때 기사친구의 직원이 맨 먼저 여러분의 아이디를 먼저 물어준다면 바로 여러분이 누군지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아이디가 기본키로 사용되면서 유일한 값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쵸? 자, 그런데 이 데니라는 저 아이디는 데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이 영문이기 때문에 첫 번째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쵸? 그래서 스펠을 불러주세요 하면 일이 더 복잡해지니까 먼저 성명을 묻고 그 다음에 아이디를 물어주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이 테이블에서 여러분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값은 바로 이 아이디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자, 이렇게 두 개의 속성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 아이디라는 놈은 누구를 성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죠? 아이디를 검색하게 되면 이 아이디를 가진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동명이인이 존재하는 이름을 검색을 해서 그 이름에 대한 아이디를 찾는 것은 아이디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아이디를 검색했을 때 그 사람이 누군지, 이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 아이디의 전화번호가 뭔지, 이 아이디에 듣고 있는 과목이 뭔지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저기서 표현하는 X라고 부르고 얘를 Y라고 부르는 거죠. 이 X가 뭐야? 결정자가 되는 거고 Y는 종속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 X는 X라는 속성을 의미하는 거고 Y는 Y라는 속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얘가 학번이 될 수 있고 얘가 성명이 될 수 있는 거고 얘가 아이디가 될 수 있고 얘가 전화번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얘를 우리가 결정자, 얘를 종속자 얘기하면서 결정자와 종속자 사이에는 화살표로 연결하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함수적 종속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relation R에서 우리가 다음 시간을 통해서 relation에 대한 개념을 또 배우게 됩니다. rel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방금 그렸던 테이블 형태의 모양, 우리가 지난 시간에 ER 도형을 통해서 공부를 했던 어떤 개체, 그죠? 그 형태를 우리가 relation이라고 합니다. 테이블 형태. 그 relation이라는 R이라는 이름을 가진 relation에서 X와 Y의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학번과 성명 같은 그 X와 Y를 relation R의 속성이라고 할 때 X 값이 항상 Y와 연관되어 있을 때, 아이디가 성명을 조회할 때, 연관되어 있을 때 Y는 X의 함수적 종속 또는 X가 Y를 함수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함수적 종속관계 이해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함수 종속관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 드릴 게 바로 이행적 함수 종속이라는 관계인데요. 자,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A라는 속성이 B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를 이용해서 성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 성명을 이용해서 전화번호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명을 이용해서 전화번호를 결정한다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이디를 이용해서 전화번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관계가 성립될 때, 그럴 때 우리는 A와 B와 C 전체의 관계를 우리가 이행적 함수 종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행 함수 종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요 개념만 A 화살표 B, B 화살표 C일 때 A 화살표 C를 만족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행적 함수 종속. 물론 조금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부분은 우리가 실기 때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실기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죠. 자, 필기는 사지선다형의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되고요. 이따 정교할 때 이행 함수 종속이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그때 왜 이행적 함수 종속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더 기억하십니다. 이거 정확하게 명칭만 아셔도 됩니다. 자, 다중값 종속 또는 다중종속, 다른 말로 다치종속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개념은 자, A라는 속성과 C라는 속성 두 개의 속성이 B를 결정하고요. 그 B는 다시 A라는 속성을 결정을 해요.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여러 개가 하나를 결정하는구나. 여러 개가 결정하는구나. 여러 개란 말이 뭐다? 다중이다. 이런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AC가 B를 결정하고 그 B가 다시 A를 결정하기 때문에 A라는 놈은 어떻게 B를 어떻게 해요? 다중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자, 원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살표를 이렇게 화살표 촉을 두 개를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중 표현.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다중종속, 다치종속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조인종속이라는 말은 조인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내용이 정교화인데 조인이란 말은 사실 정교화랑 조금 반대적인 의미가 있어요. 정교화는 뭐야? 테이블을 분리시킨다 그랬죠? 조인이란 말은 테이블을 다시 합하는 겁니다. 조인이란 말의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 정도에 아마 또 조인에 관련된 얘기를 우리가 SQL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때 정리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함수적 종속의 종류에는 이행적 함수 종속과 그리고 다중값 종속 그리고 조인 종속 세 가지를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세요. 그냥 눈도장만 찍어놔도 상관이 없어요. 다음 페이지에 또 나올 거니까.
자, 그런데 함수적 종속의 종류가 이거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거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그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음식을 먹을 때도 맛있는 것보다 저는 맛없는 걸 먼저 이렇게 다 챙겨 먹고 이왕 다 먹어야 된다면, 그리고 맛있는 거는 좀 아껴뒀다가 나중에 먹게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더 중요한 거 두 가지 종속 관계를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함수 종속의 두 번째 페이지인데요. 자, 이번 화면에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두 가지 함수 종속 관계가 바로 이 부분 함수적 종속과 그리고 완전 함수적 종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니까 아까 앞 페이지에서 그 얘기 하려고 그랬었는데 무슨 얘기요? 아까 앞 페이지 잠시 볼까요? 앞 페이지 보면서 이거 처음에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이 화면을 봤을 때와 자, 지금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이 화면을 봤을 때 느낌은 다르시죠? 그쵸? 설명 듣기 전에는 함수란 말 나와서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어렵겠다 생각했지만 설명 듣고 나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제가 외울 부분을 외워주고 이해할 부분만 이해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 정보 처리 지금 그 처음 필기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강의를 수강 신청을 해서 원래 작심 3일이라고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 세 번째 강의는 잘 듣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부터 이제 점점점 포기를 하죠.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책을 읽을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책에 보면 앞부분은 이렇게 새카맣고 뒷부분은 하얗고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는 학생들을 너무 많이 봤는데요. 일단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앞부분 이렇게 보다가 보면 뒷부분 이렇게 넘어가면 앞부분 다 까먹게 돼 있습니다. 그죠? 까먹는다. 맞는 말인가? 자,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자, 잊어버리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이만큼 두꺼운 책을 공부하는데 앞부분도 계속 보면서 맨 뒷부분을 보고 있는데 앞부분이 다 기억난다 그러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란 얘기죠? 공부를 할 때 일단 앞부분의 강의를 듣고 공부를 진행하다가 뒷부분의 공부를 하는 도중에 앞부분이 생각이 안 난다 하더라도 일단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죠? 끝까지 보고 난 다음에 한번 정독을 해서 끝까지 다 듣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나 그리고 뭐 필요한 부분, 잘 기억이 안 나는 부분 위주로 찾아본다면 훨씬 더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이 남고 그게 바로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죠.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하셨겠지만 자, 아무튼 함수적 종속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당장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어렵다 하더라도 강의를 듣고 나면 대충 이해가 된다면 성공한 거라는 거죠.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함수 종속 관계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부분 함수 종속 관계와 완전 함수 종속 관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보세요. 자, 이런 학생이라는 테이블이 존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니까 여기 밑줄이 여기도 그려져 있고 여기도 그려져 있죠. 기본 키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되겠지만 학번과 과목 코드는 기본 키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기본 키를 미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전체의 속성 중에서 그 사람만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값을 보통 기본 키로 쓰게 됩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에 보통 회원가입할 때 요즘은 주민번호를 입력을 안 하는 사이트가 많지만 아이디와 주민번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만 갖고 있는 값이에요. 그죠? 선생님 전화번호도 저만 갖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내 전화번호를 내 동생이 같이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뭐 핸드폰 빌려가면서. 그죠? 근데 그 사람만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값은 뭐다? 아이디와 주민번호는 그 사람만의 유일한 값이에요. 그래서 보통 기본키로 쓰는데 여기에서는 학번과 과목 코드를 기본키로 쓰겠다고 밑줄을 꺼놨어요. 그러면 학번을 조회하면 이 사람의 학년과 성적 알 수가 있겠죠. 과목 코드를 조회하게 되면 이 사람의 학년과 성적 역시 알 수가 있겠죠. 또 학번과 과목 코드를 동시에 조회했을 경우에도 이 사람의 학년과 성적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냐면 학번과 과목 코드 두 개를 이용해서 성적을 조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번을 이용해서 뭘 조회할 수 있다? 학년을 조회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함수 종속 관계를 썼을 때 이것을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보세요. 학번과 과목 코드 두 개를 이용하면 성적을 조회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두 개 중에서 이 학번을 이용했을 때 학년을 조회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이 테이블에서 보세요. 학번을 이용해서 학년을 조회할 수 있다. 자, 학번을 이용해서 학년을 조회할 수 있죠.
자, 이 학번이 1301, 1301, 4학년, 4학년. 정확하게 학번을 이용하면 그 사람의 학년을 조회할 수 있어요. 근데 과목 코드를 이용하게 되면, 과목 코드만 이용하게 되면 학년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까? 자, 과목 코드가 A, 4학년, B, 4학년. 이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과목 코드만 갖고는 이 사람이 정확하게 몇 학년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과목이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문제 나올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속에 지문으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우리는 이번 시간에 부분함수 종속과 완전함수 종속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종속 관계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가정입니다. 또 여기 있는 종속 관계가 선생님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는 따지지 마세요. 그죠? 자, 이 테이블에서 이런 종속 관계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형태를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런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했을 때 학번과 과목 코드를 큰 박스에다가 넣어두고 이 두 개를 모두 이용했을 경우에 성적을 조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학번과 과목 코드 두 개 중에서 어느 한 부분만 이용해서 뭔가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전체를 이용해서 하나를 조회할 수 있다. 이 관계를 우리는 완전함수적 종속 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이 두 개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부분적인 것만 이용해서 특정 어떤 것을 조회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우리는 이름하여 부분함수 종속 관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기본 키를 하나의 박스에 넣어놓고 둘 다 사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복합키를 쓰고 있다. 키 설명에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게 되겠지만 복합키를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복합키에서 두 개 전체를 이용해서 하나를 결정할 수 있는 관계를 완전함수 종속이라 한다면, 두 개 중에 어느 한 부분을 이용해서 하나를 조회할 수 있을 때를 우리가 부분함수 종속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부분함수 종속과 완전함수 종속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그 의미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정규화 과정을 통해서 테이블을 분리한다 그랬죠. 제가 지금 이거 설명드리는 것도 정규화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앞서 이렇게 워밍업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규화 과정에서 어떤 테이블을 보면 이렇게 완전함수 종속과 부분함수 종속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테이블에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분리를 시켜주는 정규화 과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규화는 너무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규화 단계는 총 5단계가 있습니다. 중간에 BCNF 단계까지 포함하면 총 6단계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5단계가 있습니다. 그 5단계 과정을 지금부터 맛배기로, 그죠? 전체적인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화면 보도록 하죠. 자, 정규화 과정의 첫 번째는 정규화가 되지 않는 비정규 릴레이션, 비정규 큰 테이블이 있다는 겁니다. 큰 테이블. 그 테이블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현상이 있을 수가 있죠. 그 중에서 도메인이, 비정규 릴레이션은 모든 도메인이 원자값 형태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다음 페이지에서 일단 보여드릴 건데요. 자, 모든 도메인이 원자값 형태로 만들게 되면 우리는 제1정규형 상태에 있다,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제1정규형을 우리가 영어로 하면 1NF, First NF 이렇게 표현하니까 시험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가나다라에서 만약에 정규형이 1정규형이 답이다 그러면 1, 2, 3, 4번에 제1정규형, 2정규형, 3정규형, 4정규형 이렇게 한글로 나올 수도 있지만 1NF, 2NF, 3NF, BCNF, 4NF, 5NF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같이 영어로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1정규형 상태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2정규형으로 분해를 할 때는 부분함수 종속 상태가 있으면 제거를 해서 모든 속성과의 관계가 완전함수 종속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는 제2정규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 정규화 상태에서 앞서 얘기했던 A가 B를 결정하고 B가 C를 결정할 때 A가 C를 결정하는 형태의 이행함수 종속 관계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분리시켜서 제3정규형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필기 공부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3정규형까지의 개념만 이해를 하셔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용어만 기억을 합니다. 3정규형에서 4정규형으로 넘어가기 전에
흔히들 3.5 정규형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BCNF, 보이스 코드 정규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3정규형에서 BCNF로 넘어갈 때는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인 상태에서 우리가 BCNF 과정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가 실기 공부할 때 실기에서는 시험 문제에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필기에서는 3정규형에서 BCNF로 갈 때는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인 상태다 이렇게만 외우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BCNF 과정에서 제4정규형으로 넘어갈 때는 앞서 얘기했던 다치 종속 상태를 제거해서 4정규형을 만들어주고 4정규형 상태에서 5정규형 넘어갈 때는 조인 종속 상태를 제거하면 5정규형으로 만들어져서 아주 안정적인 테이블, 안정적인 릴레이션을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정규화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규화는 비정규 릴레이션에서부터 5정규형까지 넘어가는 단계에서 이 노란색 부분의 의미를 외우고 계신다면 시험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이 노란색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답이 뭐냐 이렇게 문제가 간단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외워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고요. 자, 구체적인 설명을 조금 보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제1정규형은 반복되는 속성들을 제거하여 모든 속성 값이 원작 값으로 만들어진다. 모든 속성이 원작 값 형태로 되어 있어야 된다. 여기 보시면 이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워드 프로세스도 아니고 테이블,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 만들 때 이런 엔티티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 정보 처리가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게끔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속성의 값이 원작 값 형태니까 이거 이렇게 잘라서 하나씩 다 적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301에 정보 처리 재고량 300 여기도 1301에 정보 처리 재고량 300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속성 값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원작 값 형태로 구성이 되어야 안정된 테이블이 될 수 있는 거야.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워드 프로세서로 문서 작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테이블을 이렇게 이걸로 분리시켜버렸죠. 이렇게 분리시켜버리면 얘만 따로 보세요. 얘만 따로 보면 이거 전부 다 원작값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맞죠? 얘만 따로 보면 그죠? 원작값 형태로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제1정규형으로 만드는 것은 이렇게 비정규 릴레이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반복을 제거하고 모든 속성값을 원작값 형태로 만들면 이 테이블 따로 한 개, 이 테이블 따로 한 개로 두 개로 이렇게 분리시켜서 제1정규형을 통해서 안정된 두 개의 테이블로 분해시키는 과정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예를 통해서 보여드린 거죠. 제1정규형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제2정규형 넘어가 볼게요. 자, 제2정규형은 자, 이렇게 1정규형을 통해서 반드시 2정규형이 만들어지려면 1정규형 상태에 와 있는 테이블 중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2정규형으로 만들어주는 거지 비정규 릴레이션을 갖다 놓고 2정규형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단계별로 내려와 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는 1정규형에 있는 상태의 릴레이션입니다. 얘를요 2정규형 넘어갈 때는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해서 완전함수 종속 상태로 만드는 거죠. 아까 앞서 화면에서 요거 설명드렸었죠. 자,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기 보니까 이 부분이 두 개의 기본 키에서 전체 복합 키 중에서 어느 일부분 부분함수 부분적으로 얘를 조회할 수 있는 거야. 이 부분을 우리가 부분함수 종속 관계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이 부분 전체가 완전함수 종속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속성 관계가 있으니까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이렇게 쪼개서 분리시키는 과정이 제2정규형으로 넘어가는 단계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분리시키니까 도서번호, 주문번호, 주문수량, 도서번호, 주문번호 요렇게 해서 또 주문수량 이렇게 하나를 떼내고 그죠? 그 다음에 주문번호, 회원번호, 주소, 주문번호, 회원번호, 주소 요렇게 하나를 떼내서 이렇게 떼내고 이렇게 떼는 거죠. 자, 이렇게 떼내서 이 테이블을 만들어 준 거죠. 이렇게 하니까 두 개가 제2정규형 되면서 안정된 테이블이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필기 공부하실 때 이렇게 막 그 그래프 그려놓고 표 그려놓고 이게 제1정규형이냐 관로가 뭐냐 이렇게는 안 나오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여러분이 2정규형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2정규형은 뭐다? 어떤 문제점? 부분함수 종속 상태가 있으면 제거를 하면 2정규형으로 만들어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지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어서 3정규형까지 보도록 하죠. 자, 3정규형은 뭐다?
이행함수 종속 상태를 제외한다. 이행함수 종속이 뭐라 그랬어요? A가 B를 결정하고 B가 C를 결정한다면 A가 다시 C를 결정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 자, 주문번호가 회원번호를 결정하고 회원번호가 주소를 결정한다면 이 관계를 이렇게 하나 떼내고 이렇게 하나 떼내서 두 개의 테이블로 분리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분리시켜서 두 개로 만들어주는 이 단계까지 오면 제3정규형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내용이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느껴지는 처리 같은 경우에는 왜 어렵다고 느껴지냐면 평소에 우리가 정보 처리, 이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절대 어려운 거 아니고 재미있게 따라와 주신다면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했었죠. 그죠? 재미있게 따라와 주신다면 즐길 수 있다면 충분히 재미있게 학습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교재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 중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교재 펴고요. 색깔펜 펴고요. 준비해 주시기 바라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본 강의를 통해서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하는 바람에 교재 정리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 별표하고 밑줄 치고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상현상이라는 개념 별표 하나 하고요. 자, 이상이라는 것을 영어로 anomaly라고 한다는 거 이렇게 영어로도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영어 단어 반드시 기억해 달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자, 이상현상의 정의 기억하시죠? 자, 관계 데이터 모델에서 어떤 속성들 간의 어트리뷰트가 속성이죠. 속성들 간에 존재하는 여러 종속 관계를 하나의 릴레이션에 표현하기 때문에 릴레이션 조작 시에 발생되는 어떤 이상이 발생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상현상의 정의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또 별표할 게 바로 이 이상현상의 종류죠. 별표 2개 하겠습니다. 자, 이상현상의 종류는 크게 3가지. 자, 삽입 이상 인셔트, 그리고 삭제 이상 딜리트. 적을 수 있다면 영어로도 적어보세요. 자, 갱신 이상 업데이트. 자, 다시 불러드립니다. 삽입 이상 인셔트, 삭제 이상 딜리트, 그리고 갱신 이상 업데이트. 요 3가지. 데이터를 삽입할 때 불필요한 데이터가 함께 삽입되는 현상. 제가 어떤 예를 들었었죠? 그쵸. 회원가입을 하는데 수강 신청을 무조건 해야 회원가입을 한다. 말이 안 되고요. 자, 쇼핑몰에 갔는데 무조건 물건을 하나 사야 회원가입을 시켜준다. 역시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삭제 이상은 한 튜플을 삭제함으로써 연쇄 삭제 현상으로 인한 정보의 손실이다. 자, 어느 하나를 지우니까 나머지도 같이 지워져 버린다. 워드 프로세스를 듣고 있는 어떤 학생이 그죠? 회원 탈퇴를 한다고 해서 워드라는 과목 자체가 사라지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자, 갱신 이상 튜플에 있는 속성 값을 갱신할 때 일부 정보만 갱신된다. 자, 조대호라는 학생의 전화번호가 두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이 어느 한 과목의 전화번호만 바뀌고 다른 과목에는 안 바뀐다. 이것도 역시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자, 이런 이상 현상들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게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쵸? 정규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자, 정규화에 대한 개요 보도록 하죠. 자, 정규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정확한 개념, 물론 1번부터 8번까지 다 한번 읽어 보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고요. 중요한 거를 제가 정리한다면 2번에 해당되는 어떤 그 릴레이션의 조작 시에 발생하는 이 이상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 종류의 사실들이 하나의 테이블에 모두 다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상 현상이 발생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정규화 과정을 하게 된다는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함수적 종속성 등의 종속성 이론을 이용하여 잘못 설계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더 작은 속성의 세트로 쪼갠다, 분리시킨다는 말이죠. 쪼개어 바람직한 안정된 릴레이션 구조, 릴레이션 스키마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정규화라고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6번에도 줄을 쳐볼까요? 자, 레코드들의 관련 속성들 간의 종속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성 기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1정규형부터 제5정규형까지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그런 종속상들을 제거함으로써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정규화 과정을 만들었었죠. 자, 그 정규형의 종류가 제1정규형 1NF, 2정규형 2NF, 그 다음에 3정규형 3NF,
그리고 4정규형 사이에 BCNF, 보이스 코드 정규형, 그리고 4정규형, 4NF, 그리고 5정규형까지 있다. 사실 이 5정규형까지는 실무에서도 그리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무에서는 제1정규형부터 BCNF 정규형까지 정도가 진행이 되고요. 제4정규형과 제5정규형은 이론상으로만 존재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정규화의 정의를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정규화의 목적을 잠깐 보도록 하면, 자, 정규화의 목적에서 중요한 부분은, 정규화는 왜 하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자, 중복을 없앨 수는 사실 이론상으로 없습니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항상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규화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삽입, 삭제, 갱신 이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규화를 하고요. 다 중요합니다만은 또 줄친다면 마지막에 테이블의 불일치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규화를 한다. 자, 정규화의 목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 했을 때 또 틀린 답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틀린 답도 한 번씩 체크해 두시고요. 3번의 정규화의 목적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죠. 자, 정규화의 과정에 대한 것을 아까 프레젠테이션 강의에서도 제가 보여드렸었죠. 중간중간에 이 비정규 릴레이션 상태에서 제1정규로 넘어올 때 모든 도메인이 원자값 형태로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도메인이 원자값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모든 도메인이 원자값 형태로 구성이 돼야 되는 상태로 만들어주면 제1정규형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1정규형에서 2정규형으로 갈 때는 뭐를? 부분함수 종속 상태를 제거하는 형태를 말했고요. 그 다음에 2정규형에서 3정규형으로 넘어갈 때는 이행함수 종속 상태를 제거하게 됩니다. 자, 이행함수 종속은 A가 B를 결정하고 B가 C를 결정한다면 결과적으로 A가 C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부분함수 종속 제거라는 것은 완전함수 종속 상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완전함수 종속 상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제1정규형에서 2정규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완전함수 종속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이 말도 맞고요.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한다.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하면 모든 속성 간의 완전함수 종속 상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자, 정리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3정규형에서 보이스 코드 정규형으로 가려면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가 아닌 것을 제거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다치 종속을 제거하게 되면, 다중 종속을 제거하게 되면 제4정규형, 조인 종속성을 제거하게 되면 제5정규형으로 가게 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신다면 깔끔하게 우리가 1정규형부터 5정규형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PPT 강의에서 프레젠테이션 강의에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정규화하는 과정에 대한 어떤 이해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린 거지, 실제 시험에서 그렇게 큰 테이블이나 릴레이션이 나오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는 실기 시험 때 나오지, 필기 때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이론적인 개념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부분만 체크하고 별표하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1정규형은 원자값 키워드로 기억합니다. 1정규형 원자값 이렇게 키워드로. 2정규형은 완전함수 종속 상태로 만든다. 그러니까 부분을 제거한다는 뜻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자, 3정규형은 이행적 함수 종속,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BCNF는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 요거 키워드로 외워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정규형, 5정규형의 키워드는, 4정규형의 키워드는 다치 종속 또는 다주 종속, 다중 종속, 5정규형의 키워드는 조인 종속. 이렇게 키워드로 외워 두신다면 충분하실 것 같고요. 4정규형의 다치 종속의 관계를 표시할 때 이거 화살표 2개짜리 쓴다는 거, 이것도 하나 체크해 두세요. 체크. 자, 하나 두세요. 자, 좋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가도록 하죠. 자, 함수적 종속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앞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자, 함수적 종속 부분에서 우리가 보통은 x 화살표 y로 표현하면서 x가 뭐가 된다? 결정자가 되는 거고 y는
종속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함수적 종속 관계에 대한 의미를 반드시 알아두시고 이행적 함수 종속에 대한 의미는 자 이런 의미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죠. A가 B를 결정하고 B가 C를 결정한다면 A가 C를 결정하는 것을 만족하는 관계를 우리가 이행 함수적 종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완전 함수 종속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부분 함수 종속 상태를 알아야 되겠죠. 자, 다이어그램으로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기본 키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A라는 속성과 B라는 속성이 있고, 자, 그러면 C라는 속성이 있다면, 자, 이렇게 화살표 연결됐다. 이거는 뭡니까? 전체가 얘를 결정하는 거니까 완전 함수 종속이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어느 하나가 나와서 D라는 값을 결정하고 있다. 이거는 부분 함수 종속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분리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 함수 종속 상태에 해당되는 자, 부분 함수 종속에 해당되는 이 부분과 그리고 완전 함수 종속에 해당되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따로 분리시켜서 정규화를 만들어주는 단계를 우리가 이정규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완전 함수 종속에 대한 개념 다시 한번 정확히 이해하시고 또 부분 함수 종속에 대한 개념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10번째 이제 다치 종속, 다른 말로 다중 종속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 이중 화살표짜리 요거 기억하시면서 다치 종속에 대한 개념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이게 틀린 답으로 이제 이런 부분으로 다치 종속에 대한 설명이 틀린 답으로 나왔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재 정리를 마무리해 드렸고요. 자, 정규화라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론 설명을 제가 조금 자세히 한 경향이 좀 있었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부분 할 거니까 다시 제가 화면으로 돌아가서 프레젠테이션 화면으로 돌아가서 이번 시간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개념 정리하고 그리고 교재 정리까지 하니까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셨죠? 자, 교재 정리를 통해서 별표 1개짜리 또 별표 2개짜리 별표 3개짜리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잘 정리하셔서 외울 건 확실히 외우고 넘어가 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 정리를 하게 되면 이번 시간에 공부한 이상현상을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고요. 그리고 정규화 과정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정규화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적 종속관계의 명칭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정규화 문제는 여러분 데이터베이스에서 2문제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2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데이터베이스 전체 20점 만점 중에서 2문제는 반드시 맞출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 부탁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시간 예고해 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은 데이터베이스 4번째 시간으로서 물리적 설계, 지난 우리 2강이었죠. 2강에서 개념적 설계와 논리적 설계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겁니다. 모델링에 대해서. 물리적 설계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그리고 관계 데이터베이스의 키와 무결성, 우리가 앞서 강의에서 계속 제가 기본키 했었는데 도대체 키가 어떤 건지 그런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다음 시간 또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